생일 전날 홀로 작업하다가 숨진 19살의 청년의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지금 2인 1조로 해야 되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데, 특히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던 것이 가방 속에서 나온 컵라면 한 개입니다. 사실 이 컵라면 한 개, 그리고 이 청년이 월급이 140만 원이었대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 동생 이 돈까지 주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친구가 참 저도 참 가슴이 아픈데요. 공고를 졸업하고 나이 19살이면 지금 한참 놀고 철부지 나이예요. 근데 대견하게도 또 취직해가지고 돈 벌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조만간 이제 공사로 전환이 된다고, 지금은 그 외주업체지만 조만간 공사로 전환이 돼가지고 이제 엄마나 이제 조만간 공사 직원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또 공사 직원으로 그 수리하는 일을 하면서 또 공부를 해가지고 전동차 운전기사라고 기관사가 되는 게 또 꿈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꿈을 품고 이제 이 회사에 들어갔던 청년인데, 이제 이 청년의 지금 오늘 그 문제 그 얘기를 보니까 무슨 작업 중에 그 전화를 걸었다 뭐 이런 그 일부 보도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좀 아파하는 그 가족들한테 더 어떤 아픔을 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2인 1개조로 나가는 규정을 안 지켰다.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변형된 갑질입니다. 이건 지키지 못할 그 환경을 조성해 놓고 도저히 혼자서 둘이서 나갈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해 놓고, 그건 네가 안 지켰으니까 네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변형된 형태의 그렇습니다. 갑질이에요, 이거는. 예. 저도 한마디 예. 보태고 예. 싶은 게, 사실 2인 1조에 된다는 게 안전 때문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작업을 하더라도 한 예. 사람이 그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건데, 이게 보니까 그 1호선에서 4호선에 스크린도가 7,700개고요. 근데 113명이 관리한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68개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1호선에서 4호선이 아무래도 노후된 거다 보니까 굉장히 고장이 잦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어머니 얘기지만, 이 청년이 저녁에 들어와서 옷도 못 벗고 가방도 그냥 옆에 둔 채 예. 밥도 못 먹고 쓰러져 잤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밥도 못 먹던 청년의 가방에서 뜯지 못한 컵라면이 나왔고, 근데 바로 다음 날은 생일이었고, 또 숟가락도 우리가 그 말하자면 무슨 조그마한 플라스틱 숟가락이 아니라 이 사발면이나마 빨리 먹겠다고 큰 숟가락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저희 사발면 젓가락으로 먹고 그냥 국물 마시지 않습니까? 그럴 여유도 없는 그런 삶,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서울 메트로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벌어지지 않느냐? 도시철도공사는 정규직들이 이거 관리를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서울 메트로는 이걸 하청을 주는데, 아마도 하청을 줄 때 이 외주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아마 최저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 가격을 최대한 낮추다 보니까 충분히 인력을 뽑을 수가 없고, 최대한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사람을 돌리면서 거의 뺑뺑이 돌리듯이 일만 시키는 가운데 안전을 도외시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터진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일이 터지니까 안전수칙 안 지킨 것은 현장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를 입은 이 청년한테 이 잘못을 전가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일부 지금 또 회사가 보인다고 해서 예. 공분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걸 정규직으로 하든 뭐 자회사로 하든 빨리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명감하고 그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이 두 개가 주어져야지 안전관리를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직업에 대한 자부심 없어요. 비정규직이에요. 사명감? 돈 140만 원이요? 100 얼마? 140만 원. 예. 네. 밥도 못 먹을 정도로 뛰어다니면서 그 돈 받고, 이거 열정페이 맞죠? 이러면서 그 사람한테 무슨 사명감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인원이 아예 되질 않는데요. 2인 1개조로 안 나갔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건 억지입니다. 억지. 갑질이고 행패예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사실 스크린 도어가 우리 안전하려고 설치된 안전의 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죽음이 문이 되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지금 이 사건이 처음 있는 게 아니라 2013년 1월 성수역에서도 있었고 2015년 8월에 강남역에서도 있었고,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막을 수 있는 사건을 그냥 계속 방치를 한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메트로 쪽이, 서울 메트로 쪽이라던가 아니면 외주업체 뭐 과태료 정도
정도 무혐의 처분받으면서 과태료 30만 원 정도에 불과했지만은 이제는 이쪽에다가 강하게 어느 정도 예견된 걸 막지 않은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어떤 정치인은 그 사람에게 여유가 더 있었더라면 덜 위험한 일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글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이 안철수 대표가 글을 트위터로 이제 올렸다가 내렸다고 하는데, 물론 저도 본의가 어떤 건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인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올린 건데, 물론 거기에서 약간 좀 그 마음의 표현에 뭐 좀 껄끄러운 부분이 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지 맙시다.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마음으로 느껴야만 이 세상에 또다시 이런 슬픈 일이 벌어지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청년 딴 세상 가서 정말 자신의 노동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가를 받는 그런 세상에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